안녕하세요. 네, 항상 노은석입니다. 자, Q&A 짤강, 이라고 해서 저희 카페에 올라오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제가 이렇게 짧게 그래서 아무래도 지면상으로 좀 답변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, 그리고 좀 반복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제가 이렇게 찍어서 유튜브에 계속 이후로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초시생 커리큘럼 질문 해서 제가 질문 몇 개 갖고 왔거든요. 그래서 좀 비슷비슷하게 이어지는 것들은 좀 한꺼번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 내가 한국사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국사에 보면 이론 입문반이 있고 그 다음에 해법국사반, 그래서 올인원반, 올해부터는 제가 올인원이라고 붙여놨거든요. 기본 심화 이론반이 있는데 어떤 반부터 들어야 되냐, 아니면 둘 다 들어야 되냐, 이 질문. 그리고 단권화 교재는 기본서랑 필기노트 중에 어떤 게 더 좋은가요? 그래서 이런 질문들.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질문하셨던 거,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에 있는 게시판에 있는 질문글들을 좀 가져왔거든요. 그래서 그대로 제가 답변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던 이겁니다. 그래서 이론 입문반, 그래서 해법사 올인원반, 기본 심화 이론, 단과라고 불리우는 자, 이 반 어떤 반부터 시작해야 되냐, 그리고 둘 다 해야 되냐. 자, 이게 질문인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돼요.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가장 기본은, 일단 한국사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기본은 한국사, 해법사 올인원반, 그래서 심화 이론반, 이 반 들으시면 돼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여러분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두 반을 다 듣고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론 입문반 말고 그냥 해법국사 올인원반, 이 반으로 그냥, 이 반이 거의, 근데 강의 볼륨이 좀 있습니다. 제가 워낙 스토리텔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 가지 배경,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, 그래서 저는 수업을 들으면 좀 최대한 기억에 많이 남고 좀 상당히 흐름이 좀 머릿속에 남게 이렇게 제가 수업을 진행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짧은 수업은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수업 자체가 좀 볼륨이 있어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반만 들으셔도 됩니다. 근데 만약에 이론 입문반은 그러면 왜 만들었냐? 그럼 이건 어떤 분들이냐? 이 반은 너무 한국사를 못하고 특별히 한국사가 정말 부담스럽다. 또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5, 6월, 그러니까 시험이 이제 막 보는 시기 됐죠? 근데 지금 내가 바로 시험 보긴 그렇고,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새 시즌이 시작되는 게 보통 7월부터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3, 4, 5, 6월 정도 막 이런 시기에 시작하는데 나는 5과목 전체를 이렇게 짧게 전체적으로만 보여주는 이론반, 이제 입문반만 먼저 한번 싹 듣고 그 다음에 시작하고 싶다.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서는, 그러니까 그냥 동영상으로 예를 들어 쭉 그냥 한국사를 하실 분들은 그냥 이 반만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되셨죠? 자,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정근대사를 본 후에 근대사를 봐야 하냐, 아니면 동시에 수강해도 되냐. 자, 이 질문은요, 실제로 이게 지금 해법국사,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심화 단과반, 올인원반이 제가 한 100강 가까이 되거든요. 그게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. 그래서 질문을 주시는 건데, 제 생각은 그냥 처음부터 해서 근현대사로 그냥 순서대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근데 이게 7월에 예를 들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고 7월에 제 강의가 처음으로 이제 업로드가 되는데, 그때 보면 제가 두 개를 동시에 업로드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질문이 생긴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강의가 완강되고 나면 9월 이후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대사, 근대사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꼭 동시에 꼭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동시 수강해도 됩니다. 그런데 그냥 이미 완강이 돼 있는 상태라면 그냥 처음부터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질문 말씀드렸고요. 자,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. 자, 단권화 교재. 그래서 기본서로 하는 게 좋겠냐, 필기노트로 하는 게 좋겠냐, 이렇게 말씀드렸는데, 자, 이게 질문이 올라왔는데,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.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일단 기본서를 통해서 기본서에 강의를 들으면서 주요한 내용들을 좀 체크하시고 기록하시면서 그 다음에 메모하시고 그러면서 쭉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. 기본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좀 볼륨 있는 강의를 통해 어느 정도 좀 했다. 그리고 나면 좀 빠르게 정리하는 걸로 다시 한번 필기노트를 이용하시면 되게 좋아요. 특히 제 기본서 필기노트는 가운데 요람이라 그래서, 그러니까 단원 전체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한 장의 표처럼 만든 게 있는데 이게 서로 이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기본서를 보고 나중에 필기노트를 봐도, 그러니까
다른 책을 보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접근성이 좋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요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노트를 다시 한번 이제 강의를 한번, 필기노트는 워낙 짧으니까 한 달 안에 들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한 달 안에 그냥 탁 빠르게 한번 탁 끝내고,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반으로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1년 이상, 그래서 많은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사실은 좀 빠르게 하셔야 되는 분들,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은 컴팩트한 교재 단권화시키는 게 일단은 저는 더 좋을 것 같긴 해요. 그런데 이게 공부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기본서에다가 쭉 정리를 해놓고 기본서를 많이 보시고 하시는 게 더 본인한테 맞고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답은 둘 다 좋다.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필기노트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제가 보니 더 많더라. 됐죠? 네. 그리고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기본서도 있으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너무 꼭 하나를 단권화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계별로 그냥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단권화한 교재가 하나 만들어지실 겁니다. 그리고 나면 나한테 더 편한 게 생겨요. 그리고 나면 지금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. 근데 실제로 보면 또 그리고 공부하시다 보면 내가 이걸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생깁니다. 그러면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질문 해결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또 질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